감리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공사 입찰 공고를 올리시면은 상해. 공사를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부터 모든 시스템의 완공 이후에 우리가 납품받는 데까지 감리가 다 핸들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어드바이스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결정난 그 감리업체가 와서 현설도 다 어떻게 하고 다 설명. 현설부터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감리가 어드바이스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임 감리의 비상주 감리입니다. 정보통신은 전기공사업법 따라가기 때문에 책임 감리이자 비상주. 만약에 상주를 요청한다. 아주 큰 단지가 있어. 그러면 금액도 올라가지만 많이 비싸지죠. 그럼 아까 기준이 그 아까 그 엔지니어링하고 네. 이 설계 엔지니어링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계 감리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크지 않는 단지니까 일반 경쟁 입찰로 가되 실적을 주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게 아니니까 가점 요인으로 주고 대신에 설계 시공 감리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도 제한하시면 비용도 아끼시고 미팅을 한 번으로 다 일사천리로 끝내실 수가 있잖아요. 공사업체 따로 만나고 설계업체 따로 만나는 것보다. 분리발주. 네, 설계와 공사를 분리발주 하신다는 게 있죠. 설계 감리하고 다 시공만 보려야 돼. 이게 통신 방식으로 이제 그러면 설계 감리 용역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감리업체의 자문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따로 선정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 사양이 나와야 하고 입찰을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 대표님 말씀하면은 똑같은 얘기. 설계 감리한 그 업체가 한 통기베이스를 쓸 경우에는 제품이나 퀄리티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계 감리 업체 정한 다음에 그 설계 감리 업체로부터 우리가 퀄리티 좋은 제품을 스펙 넣어가지고 공사 입찰을 진행하지 않느냐.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설계 감리를 제한 일부를 해야 되냐, 일반을 해야 되냐. 설계 감리 업체는 일반 경쟁 입찰로 하셔야죠. 그럴 경우에 설계 감리는 그러면 이게 뭐 자본금 이용이고 뭐 자본 이용가 아니겠죠. 이거만. 설계 감리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이제 입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발주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보통 보면 2억 이상의 엔지니어링 면허 뭐 이런 식의 뭐 기술자의 참여 실적 실적 증명원 이런 것들 2억에서 실적 300세대 3년 3일 단지 하는 제일 무난하네. 거의 자본금은 2억부터 하세요. 거의. 뭐 자산은 관계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산은 자본금만 있어요. 자본금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이것도 그런 작업을 이용되면 설계 감리하는데 우선은 이걸로 적용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설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이 스페시피케이션 매뉴얼을 갖고 이게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는 걸 그릴 뿐이지 이게 어디에 현장에 도입돼서 어떤 경험과 사례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문제라 또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설계가 납품이 됐어요. 저희는 응찰을 해서 운 좋게 돼서 일을 하고 있었죠. 설계가 안 맞는 거예요. 현장에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현장이 어떻게 그림대로 가다 보니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게 되면 설계 변경을 해요. 공사비가 증액이 되겠죠.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가 계획 비용보다 증액이 됩니다. 근데 턴키 베이스는 불가능하죠. 저희 같은 경우 있어. 회장님이 제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일 중에 하나가 신축 때 만들어진 시스템을 요번에 고화질 영상으로 바꾼다라는 작전으로 설계 도서에는 케이블을 교체한다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안 나옵니다. 우선 다 변경이에요.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이 배관에 들어가 있는 선을 넣어서 우리가 새 케이블로 깔면 된다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저희같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안 빠져요. 우선 세월이 20년인데 그 배관이 온전하게 있겠습니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지하인데 하더라도 선이 1대1로 가는 게 동축 방식인데 노출도 다 돼 있어. MVR 같은 경우 요즘에 넣어야 되는 네트워크 MVR 방식 같은 경우 광 케이블로 포인트를 잡아서 분기를 시켜야 되는 기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설계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현장에 가봤더니 공사비를 더 아낄 수 있는 방향이 잡힐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기면 설계 변경이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그것도 힘들면 제일 좋은 방식은 통치 방식일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통계 같습니다. 네. 방식인데 그럼 우리가 그 현장 설명에서 네. 조건을 제시할 적에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이게 되는가 이거지. 그럼 일단은-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알아서 하되 알아서 해야지 네. 우리가 뭐 삼성 거 써라 어디 거 써라는 말을 하면 못하는 거죠. 못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그지. 그 일단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계를 엔지니어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가장 중요한 시스템 제조회사, 지금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키로 하게 돼도 그 턴키 업체가 미팅을 할 거예요. 어떤 제품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기계는 가장 중요한 기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거기 보면은 콜센터 운영 잘 되고. 콜센터. 왜냐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끝난 이후에 지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랑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장이 안 난다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카메라 가는 거는 기존실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지배적인 제품들인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고장났어요. 근데 직원들이 좀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야 이거 카메라 우리 저 업체에다가 좀 싸게 좀 구입해서 어쨌든 인터넷에 가격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네가 좀 갈아라. 이거 네가 갈아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했었다라고 하는 기계. 그렇다고 하면은 조건을 기술 지원이 잘 되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조하는 기계.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에 되고요. 그 정도만 고르셔도 전화 1588 전화하면 다 기술 지원 해줘요. 그러면 이게 중국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 K 아파트에 공고문을 올리실 때는 그 입찰 참가, 입찰 공고를 내실 때 그 조건을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경쟁 입찰로 K 아파트에 올리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을 두겠죠. 그럼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해요. 그럼 그 이후에 현설을 하시겠죠. 예. 그러면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현설을 하시고 참여한 업체들에서 100분율 점수를 배점을 하시고 고득점자. 지금 제가 구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그냥 두 가지인데 네. 지금 통키베이스 방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궁금해한 거는 통키베이스라는 거는 막말로 뭐 100억짜리를 10원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키베이스 방식을 입찰 공고했을 경우에 제품에 대한 퀄리티 문제 때문에 네. 스펙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알자면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한 따라 캡스에서 있건 LG가 있건 뭐 삼성에 있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스펙을 알게 되면 통키베이스 방식에 집어넣으면은 네. 대충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통키베이스 결정난 사람도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우리가 뭐 정가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싸게 해놓고 네. 양질의 물건을 안 하고 그렇죠. 싸게 하게 되는 문제가 그래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 쪽에 음. 입찰을 공개 데이터가 있으면은 네. 우리 규모 대충 알려드렸으니까 네. 뭐 필요한 것부터 우선 좀 네. 알려드릴 테니까 요 정도의 통기 방식 아파트 요 정도 통기 방식은 요 제품이 요새는 제일 좋은 거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냉장고 지금 어떻게 좋은지 아세요? LG죠. LG라고 있잖아요. 삼성 LG.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CCTV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TV하고 LG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삼성이죠. 아는데 그거는 일반인데 우리가 CCTV는 모르니까 네.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스펙적으로 쭉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는 어디 거 뭐 어디 거 어디 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것만이라도 스펙을 알려주면은 입찰할 당시 현설할 당시에 네. 우린 이런 거 씁니다 하고 네. 통계 베이스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되잖아. 오케이 그랬어요. 그다음에 통계 베이스도 일반 경쟁을 합니까 제한을 합니까?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시죠. 나 근데 어느 게 좋아요? 조금 소금을 할게요. 많은 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일반 경쟁 입찰. 저는 일반 경쟁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제한이라고 하면은 냄새가 좀 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관해서 관련 내가 저기 응찰하고 싶어도 좀 꺼리는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통계 베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게 좋다. 네. 네, 그런 얘기네요. 대신에 실적이 많다고 하면 가점을 좀 더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제일 무난한 거는 자본금 2억에 저기 뭐야 300세대 3년 23일 안 예, 그 정도면 문제 전혀 안 됩니다. 자본금 10억하게 되면 그냥 문제가 끊어니까 안 돼요. 쓰는 거야. 기기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엔지니어링 업무 용역을 저희가 받으면 그 용역 업무 받을 때 기기에 대한 스펙을 저희가 넣어요. 스펙을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는 넘어야 될 것이고 또 렌즈는 몇 미리여야 될 것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 좀 우리 하나 자료를 얻었어요. 그거는 뭐 200명에서 그거는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품 알린 거 200만 화소 이상. 예. 예를 들어서 메디 코리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요즘 또 아파트에서 유행하는 게 옥상에다가 그 스카이뷰라고 해서 네. 800만 화소 카메라를 달아놓고 주차장을 다 찍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일산 뭐 경기 북부 쪽으로 해서 유행이에요 유행. 네. 운영도 안 되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 카바가. 예. 야, 실제로 200만 그 카메라 하나 다는 것보다 지상 카메라 4개 더 다는 게 낫죠. 여기 지하 주차장이 그럼 지금 이래서 그냥 또 200에서 한 250만 원 하서 예. 정도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막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서 카메라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기계는 좋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스토리지가 굉장히 증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무의미하게 필요 없는 게 이제 예. 판단이. 그리고 설계를 하실 때도 그 일단 그 설계 책임자의 경험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옛날에 지금 운영하셨던 그 HFPT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지금 쓰시는 건데 HFPT 케이블을 깔게 되면 1대1이에요. 그거는 옛날에는 녹화기에서부터 카메라가 한 줄이 다 가야 되는데 지금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DWDM 방식이라고 해서 광 케이블이 하나 가서 거기서 분기되는 방식인데 이걸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 자에 따라서 그 포인트가 줄어드냐 늘어드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포인트 하나를 만들어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포인트 한 6개는 들어가야 돼 막말로. 제가 또 2차 제안 하나 하지. 제가 아까 이제 하나 하기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통계백에서 그거 돼 있는데 네. 나나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대표님이 염려하는 게 네. 통키베이스 방식 아까 데이터를 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방법보다 나는 네.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요. 네. 순간적으로요. 설계감독은 나는 금액이 별로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난 내가 유튜브도 보고 얼마 안 됩니다. 뭐 봤어요. 이게 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계 감리를 해가지고 그 설계 감리 회사를 하여금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단위표 품목 팔고 정보 얻어가지고 진짜 20년, 30년 쓸 수 있는 퀄리티 제품을 가지고 네. 입찰을 시공 붙이면은 네.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그걸 주장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설계 감리를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도 혹시나 지명 경쟁으로 네. 수의 계약이 우리 요건이 되면은 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수의 계약 금액이 우리가 아마 300만 원 미만인데 전기 뭐 예를 들어 설계 300만 원 미만, 감리 300만 예를 든다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의 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따지자면 그럴 때 뭐 서로 이제 뭐 이거 토론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귀사의 지명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네. 귀사에서 그동안에 우리 박사님에 대한 거는 오늘 처음 했지만은 모든 거에 대한 모르고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네.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네. 그거를 막 네. 우리가 좀 불편하네요. 네. 내용을 아는 거니까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설계 감리로 우리가 큰 단지 같으면 제가 그런 제안을 안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한 데서 자문을 구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뭐 저기 뭐 여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수원 그 DSD 3호라고 지금 그 위시트라고 일산에 그냥 만세대신 단지 뭐 여기 많이 진 그런 큰 단지.